장모님, 집안일에 끼지 마세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처가 어른들 앞에서는 딸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딸에게 쏟아지는 폭언, 거지 집안 출신 주제라며 처가를 비웃는 경멸 어린 말투. 그리고 그날 친정어머니는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지 집안이라 무시했던 그 장모님이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통쾌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악마 같은 사위와 그를 단번에 무너뜨린 친정어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숙 여사 68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는 외동딸 하나를 키우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31살에 결혼할 때 정숙 여사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벤처 사업을 한다며 야심찬 계획들을 이야기했죠. 명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머님, 제가 수진이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직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딸의 전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았던 목소리에 그늘이 드리웠고 엄마 괜찮아. 바빠서 그래라는 말이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딸이 좋아하던 나물 반찬과 깍두기를 정성스럽게 담아 딸네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그만해. 정말 아프다고.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비명 같은 외침에 정숙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이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세요라며 알려줬던 그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 여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정숙 여사의 외침에 강민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당황함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장모님. 전화도 없이 왜 갑자기 오셨어요? 그는 수진의 머리채를 놓으며 태연하게 옷을 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정숙 여사가 딸에게 달려가려 하자 강민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이건 우리 부부 사이 일입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시면 곤란하죠. 수진이가 잘못해서 훈육하는 겁니다. 훈육? 사람을 저렇게 때리는 게 훈육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습니다. 장모님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민호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밥도 제때 안 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사는 주제에 기본도 못 지키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착하고 예의 바르던 사위가 맞나 싶었죠. 수진아, 엄마랑 같이 가자. 당장 짐 싸.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 씨 말이 맞아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장모님 보시다시피 수진이도 본인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죠.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강민호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정숙 여사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여사는 사위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경멸.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엔 사랑이 아니라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찮은 물건을 보듯 딸을 완전히 무시하는 시선이었죠. 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 보따리를 내려놓고 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연락해. 꼭. 네,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다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친정어머니까지 주제넘게 끼어들려고 하네. 에이, 더럽게. 정숙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엔 한 가지 결심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찢어진 옷, 얼굴의 손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체념한 듯한 딸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겉보기엔 평범한 주부였던 정숙 여사.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수진의 아버지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받은 보험금과 남편이 몰래 모아뒀던 저축, 그리고 작은 땅 몇 필지가 전 재산이었죠. 정숙 여사는 그 돈으로 딸을 키우면서도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가 건물 한 칸을 샀고 그 임대료로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지만 사실 그녀의 자산은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았습니다. 특히 10년 전 한 IT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투자했던 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정숙 여사는 그 회사에 숨은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이 사실을 딸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투자해서 여유 있게 지낸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딸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숨겨뒀던 힘을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여사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김성호 사장이었습니다. 성호 씨, 나야.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말씀만 하세요. 강민호라는 사람 알아? 요즘 벤처 투자 쪽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이요? 최근에 우리 회사한테도 투자 미팅 신청했던데요. 새로운 앱 개발 사업한다고 투자금 모으러 다니더라고요. 정숙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미팅 잡아줘.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네. 어머님이 직접이요? 응. 그리고 그 친구 뒷조사 좀 해줘. 사업 실적, 평판, 개인 신상 다 파악해줘.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을 때린 놈이야. 전화기 너머로 김성호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숙 여사는 김성호로부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강민호의 모든 것이 담긴 자료였죠.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정숙 여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강민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 투자금을 받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전력, 심지어 이전 거래처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합의로 무마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정숙 여사는 서류를 덮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수진과 결혼하기 전에도 폭력으로 이별한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여성은 민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구나. 정숙 여사는 다시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 씨, 그 미팅 날짜 잡혔어? 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강민호 측에서는 대박 날 거라며 아주 들떠 있던데요. 좋아. 그날 회의실에 CCTV 설치 가능해. 물론이죠. 그런데 왜요? 녹화할 거야. 모든 걸 다. 정숙 여사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딸네 집 근처 CCTV 영상 확보, 강민호의 폭력 증거 수집, 그리고 그가 사업상 저지른 불법 행위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팅 하루 전날 정숙 여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은. 사과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정말로 그 사람이랑 계속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헤어지고 싶은데 민호 씨가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저번에 이혼 얘기 꺼냈다가 더 심하게 맞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내일 내 남편이 중요한 미팅 있다며. 네, 그렇다고 하던데요. 큰 투자 받는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좋아. 내일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엄마를 믿어. 정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진주 목걸이도 꺼내 닦았죠. 여보, 내가 당신이 남겨준 것으로 우리 딸 지켜낼게요. 금요일 오후 2시. 강민호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하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정성껏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죠. 오늘만 성공하면 10억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이었고 여기서 투자를 받으면 그야말로 대박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 앞에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강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 장모님. 그곳엔 정숙 여사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한 모습으로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말이죠. 어머, 민호 씨. 어서 오세요. 정숙 여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이 왜 여기? 앉으세요, 민호 씨. 오늘 투자 미팅하러 온 거 맞죠? 옆에 앉아있던 김성호 사장이 나지막이 소개했습니다. 강민호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이신 이정숙 어르신이십니다. 뭐라고요? 강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대 주주? 그 거지 집안 장모님이. 정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랐죠? 우리 집안을 거지 집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말이에요, 민호 씨. 이 거지 집안 늙은이가 말이죠. 당신이 투자 받으려는 이 회사 지분 35%를 갖고 있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저는. 강민호가 말을 더듬거리자 정숙 여사가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강민호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였죠. 이어서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나왔습니다. 수진을 밀치는 장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 이건 어떻게? CCTV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정숙 여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민호 씨의 사업 기록입니다. 지난 5년간 3번의 사업 실패, 투자금 횡령 의혹, 거래처 사기 전력 상당히 화려한 경력이시네요. 그건 오해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오해?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친정에서 뭘 해줬다고 잘난 척이야. 시집 와서 밥이나 제대로 해. 이 쓸모없는 거사. 강민호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이만. 앉으세요. 정숙 여사의 한마디에 강민호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위압감이 담겨 있었죠. 민호 씨, 당신은 우리 수진이를 만만하게 봤어요. 친정이 변변찮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게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정숙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투자건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모두 경찰과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폭력, 사기, 횡령 다 처벌받으세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용서? 당신이 우리 딸한테 용서를 구했어야죠. 수진이가 그렇게 빌 때 당신은 뭐 했나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아니 이건. 강민호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정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성호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성호 씨. 덕분에 우리 딸 구했어.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딸 수진을 데리고 작은 한정식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정말 그 회사 주주셨어요? 응. 엄마가 숨기고 살았지. 내가 돈 때문에 힘들까봐. 그럼 그동안 작은 집에서 사신 것도. 엄마는 그게 편했어. 큰 집에서 혼자 살면 더 외로울 것 같았거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 본질을 못 봤어요.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워낙 교활하게 숨겼으니까. 정숙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덜 아팠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구해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는 폭행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모아둔 증거들은 결정적이었고 이전 피해자들까지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강민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죠. 수지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정숙 여사의 변호사 도움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강민호는 감옥에서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수지는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아직 젊잖아. 그리고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거야. 정숙 여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사람은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와. 민호 같은 사람은 여유 있을 땐 친절하지만 힘들면 폭력적으로 변하지. 진짜 좋은 사람은 힘들 때도 따뜻해.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지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투자한 다른 기업이었는데 그곳에서 수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정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분 소개받았어요. 어머, 남자? 네. 그런데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볼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뒷조사는 해줄 테니까.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후 정숙 여사는 딸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대박 났어요. 그래, 우리 딸 원래 능력 있었잖아. 그걸 민호 그 자식이 꺾어놨던 거지. 맞아요. 그때는 제 자신감이 바닥이었어요. 매일 너는 못해, 쓸모없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숙 여사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 이제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됐어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수진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회사 선배님. 오, 그 착하다는 분. 뭐래? 주말에 전시회 보러 가자고 하시네요. 좋은데? 가봐. 엄마가 뒷조사한 결과 괜찮은 사람이더라. 어머니, 또 뒷조사하셨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또 당할 순 없지. 둘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정숙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아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정숙 여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비슷한 또래 여성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수진이 요즘 어때? 이혼하고 잘 지내? 응, 훨씬 좋아졌어. 새 직장도 잘 다니고. 에휴, 그 사위 녀석 참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완전 썩었더라고. 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정말 오래 봐야 해요. 특히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진짜 본성을 알 수 있죠. 그나저나 정숙 씨, 회사 주주라는 건 우리도 몰랐잖아. 깜짝 놀랐어.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좀 모아뒀던 거. 별거 아니긴. 그 돈으로 딸 구한 거잖아. 대단해요, 정말. 정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때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딸 구하는 데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혼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수진이 이혼 1년이 됐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딸이 생각보다 강하다. 역시 내 딸이야.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길. 정숙 여사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다 벌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던 사위가 친정어머니의 숨겨진 힘으로 한 방에 무너지는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민호처럼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속은 썩은 사람이 있는 반면 정숙 여사처럼 검소하게 살아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가족은 가장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정숙 여사는 딸을 위해 숨겨뒀던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죠. 셋째, 나쁜 행동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강민호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게 밝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넷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대로 쓰면 큰 힘이 됩니다. 정숙 여사의 재산은 딸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